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들. 오늘은 수업 대신에 제가 현재 26개월이 된 저희 딸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겪었던 어떤 고충이나 관찰 기록,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13개월이 되면서부터 제가 영어로 아이에게 말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13개월이 돌이 조금 지나면서 아이가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한국말로 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뭐 사과 이런 걸 달라는 표현을 사과, 배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루하루 엄마, 아빠에서 시작해서 어떤 단어를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영어로 아이에게 말했을 때 아이의 반응은 도리도리 하지 말라는 표현을 굉장히 세차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매일매일 지금 태어나서부터 어쩌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의 뭐 2년을 엄마가 한글을 쓰다가 갑자기 영어를 쓰니까 아이가 이 엄마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막 거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거를 계속 고를 해야 되나 스탑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자꾸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멈출까 그냥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지금이 굉장히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돌 이전에 정말 시냅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이의 뇌는 어른의 뇌와 달라서 정말 전반적으로 어떤 영역이건 뭐 음악이건 미술이건 언어건 수학이건 모든 영역이 이렇게 반짝반짝 시냅스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언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언어에 노출을 시켜야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앞으로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했지만 이틀이 지나니까 엄마가 이제는 다른 말로 하나보다 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인다는 증거는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도리도리를 일단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쓰는 표현들 뭐 어떤 물건을 저한테 가져왔을 때 제가 thank you 라고 하면 표정으로 좋아하는 표정을 보인다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얘가 어느 정도 언어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계속 영어로 말을 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말하는 건 전부 영어로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계속 한글을 쓰다가 갑자기 저도 모든 말을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중고등학교 입시를 이렇게 쭉 거쳐왔지만 학교에서 배운 영어 표현에는 육아를 위한 표현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까꿍, 이런 피카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100% 영어로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모르는 건 그때그때 찾아보기도 하고 방송을 보기도 하고 특히 도움을 받았던 건 외국의 어떤 리얼리티 쇼 같은 것이었고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일상에서 전부 영어로 말하기, 그리고 영어 책도 그때부터 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수준에 맞는 아주 쉬운 영어 책부터 구입을 하고, 그리고 집에 영어 책, 한글 책 모두 구비를 해놓고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입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책을 가지고 오면 편견 없이 읽어줬어요. 한글 책을 갖고 오면 한글로 읽어줬고요. 영어 책을 가지고 오면 영어로 읽어줬어요. 일상에서 말하는 건 100% 영어로 했고요. 왜 제가 100% 영어로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가 헷갈릴까 봐 그랬어요. 아직 언어 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떨 때는 한글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영어로 말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냥 단호하게 저는 영어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대신에 책을 읽을 때는 한글 책을 가져오면 한글로 읽어줬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가져오면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줬는데 아무래도 즉석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고 아이들 동화책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쓸 수 있는 단어, 표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을 가져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은 한글로 읽어야겠다 해서 책은 한글 책을 가져오면 한글로 읽어주고 영어 책을 가져오면 영어로 읽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고, 책은 하루에 정말 많이 읽을 때는 한 5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푸시를 한 것은 아니고 평소에 제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이가 그냥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내밀고 그러면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했고,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영상을 보여주는 일이었는데, 물론 영상을 아이에게 노출시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 노출을 시킨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 보니까 발음이 완전 네이티브 같진 않아요. 아주 퍼펙트한 발음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내 발음을 그대로 흡수하면 어쩌나? 라는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볼 때 20분씩,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그 피리어드가 20분씩 해서 하루에 1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여줬고, 그 20분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이 옆에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는 웬만하면 아이 혼자 보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봤어요.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이 상황을 좀 더 풀어서 제가 좀 더 쉬운 영어로 풀어준다거나 다른 영어 표현으로 풀어준다거나 했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표현 중에 이거 기억나시죠? put on, wear, try on. 입다라는 표현도 다양하게 이렇게 풀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 표현들을 모두 습득을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보여줬던 영상은 미국의 코코멜론이라고 유명한, 뭐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영상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좀 색감도 화려해서 저희 아이는 그 영상을 좋아해서 보여줬고, 그 영상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nursery rhyme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동요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아이는 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요를 좋아해서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또 거기에서 나왔던 노래를 제가 외워서 아이가 잘 때 이렇게 뭐 안고 혹은 뭐 업고 뭐 누워서 그 노래를 외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러주고, 이 노래 지겨워하면 또 다른 노래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조금 많이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 영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영상 노출이 조금 조심스럽고 좀 꺼려지는 게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아이들의 언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세서미 스트리트가 있었어요. 제가 세서미 스트리트 한번 보여줬는데 아이에게 그 캐릭터를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 아빠들이 저와 비슷한 또래라면 아마 세서미 스트리트를 아실 거예요. 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쿠키 몬스터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그 퍼펫이라고 하죠.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인형이요. 그런 인형이 나온 건데 너무 무서워해서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가 그래도 좋아하는 코코멜론을 보여주게 되었고, 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반드시 저희 아이가 봤던 영상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영상이 있다면 그걸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썼던 방법은, 첫 번째, 일상에서 모두 영어로 말하기. 이것은 굉장히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한번 배운 표현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셔야 되고, 근데 또 장점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영어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쓰는 영어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어른들의 대화처럼 매일 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고, 뭐 음식 먹기, 뭐 자고 일어났을 때, 놀이할 때
이렇게 쓰는 게 거의 한 80%는 매일 반복되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금방 습득이 되고 아이도 금방 그 상황별로 캐치를 한다고 느꼈어요. 아이의 행동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전부 영어로 말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읽어주기, 뭐 한글, 영어 관계없이 많이 읽어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 불러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써왔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이러다가 한글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게 아닐까? 13개월, 14개월 무렵에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간에 영어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후에 불과했다. 그것은 기후에 불과했다. 지금 저희 아이는 한글도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잘하고 있고 영어도 미국의 영유아 검진표에 따른 언어 영역으로 볼 때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연속된 뭐 3개 이상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 4개 이상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26개월에.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도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혼자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나누는 건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네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아이가 조금 언어가 너무 늦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영어를 하는 것을 뭐 중단을 하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괜찮을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은 도대체 이 아이의 아웃풋은 언제 나올 것인가? 내가 혼자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얘가 언제 나의 발화에 맞는 대답을 나에게 줄 것인가? 이거였는데, 제가 고민을 하지 않게 된 시점은 15개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기저귀 가져와, 뭐 bring me the diaper, give me the diaper 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가서 기저귀를 가져와요. 제가 아무런 손 제스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 때 얘가 지금 비록 말은 못하지만 나의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이것만 제가 확인했을 때도 영어로 go 해도 괜찮겠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현재 지금 저희 아이를 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영어로 가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이는 한글을 쓰는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 한글로 이야기하고, 저만이 영어를 사용하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영어로 쓰더라고요. 저의 아이가 아는 것 같아요. 엄마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친척들 만나면 이 사람들은 한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가 터득을 어느 순간이라 하면 한 20개월 조금 넘어서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영어로만 했어요. 그 이전에는, 한 20개월 이전에는 어딜 가도 자꾸 영어만 썼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을 말하는구나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고민, 그리고 제가 썼던 방법, 육아를 영어로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다음 영상에서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육아하세요.